예,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시간입니다. NH농협선물 이진우 센터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한 번씩 뵙는 거죠? 네, 그렇죠. 금방이네요. 시간이 정말 저희 한번 자주 뵈면 좋지만 네. 매주 못 뵈서 섭섭한데 2주에 한 번씩 뵙는데도 금방 왔고 12월입니다. 최근 이제 12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재정절벽.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잘 될 것 같고 내일은 또 어려울 것 같고 네.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까? 네. 뭐 2주마다 뵙습니다만 2주 같으면은 그래도 이야기거리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네. 요즘은 참 이렇게 말씀드릴 게 아주 궁색합니다. 시장 재미없다 이런 얘기가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뭐 시장 분석하고 전망하고 쫓아가는 사람들 입에서 다 나오는데요. 특히나 그 지난주 그 폴 볼커 그린스펀 이전에 연준 의장이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경제회복위원회 위원장까지 했던 폴 볼커 84시죠. 지금 연세가. 그 볼커 룰이 아직 지금 이제 2년 정도 유예 기간이 있지만 이미 월가를 변화시키고 있고 또 프랍 트레이딩이 멈췄다. 그 볼커 룰의 영향으로 그런 어떤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이 봤는데요. 먼저 그 말씀부터 드리자면은 지금 시장은 유럽 위기, 그리고 중국이 경기 회복이 언제 오느냐, 그리고 재정 절벽은 언제 또 타결이 되느냐, 이런, 크게 보아서 세 가지 문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적인 어떤 그 불경기나 가계부채 이런 얘기들은 쑥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왔습니다만, 먼저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이렇게 프랍 트레이딩이 위축되었다 하는 부분이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에 요즘 시장이 참 못 움직이는 그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특별하게 현실적으로 달라진 거 없는 가운데에서도 이 프랍 트레이더들이 이 재료 따라 뉴스 따라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그때 뭔가 이 시장에서는 기회도 생기고 뭐 리스크도 생깁니다만 그 자체가 줄었다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재정 절벽에 관련한 그림은 이 그림으로 대별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연방예산위원회에 이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Between a Mountain of Debt, 부채의 산과 이 Fiscal Cliff, 재정 절벽 사이에서 하는 이 보고서에 나오는 그림이었는데 의미는 이거였죠. 여기 보시면은 빌리언입니다. 10억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조, 1조 2천억, 1조 3천억. 지금 한 1조 3천억 달러 정도의 여기다가 곱하기 한 1080원 정도 해야 되는 게 우리 돈입니다. 엄청난 돈인데 이런 재정 적자를 이제 줄여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부터 줄여나가는데 이 2013년 이때부터 급격하게 이 재정 적자가 줄어드는데 네. 재정 적자를 줄인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재정 적자가 너무 크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현상이고 그러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이 용어 자체가 피스칼 클리프 절벽처럼 뚝 떨어진다. 뭔가 절벽은 피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죠. 또 하나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 협의가 필요한가 하면은 2011년 8월 이때가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고 그때 국가 부채, 정부 부채 한도를 갖다가 정액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얘기 나왔을 때죠. 그런 난리를 치르고 나서 이 예산통제법, 예산관리법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내용은 정부의 세입을 늘리고 그것은 결국은 부시 대통령 때부터의 그 감세 조치가 이제 종료되면은 조금 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하고 아니면은 부자 증세, 중산층 증세 이런 얘기였죠.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을 줄이고 들어오는 건 많아지고 지출하는 거 줄이면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6,070억 달러 정도를 2013년에 당장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 6,070억 달러 이 부분에서 이제 과연 세입을 증가하는 가운데에 감세 조치를 어떻게 종료할 것인가 그리고 또는 증세 부분에서 얼마나 세금을 늘릴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지출을 줄이는 가운데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케어라고 하죠. 의료보험 관련한 그런 쪽에 지출을 줄이자는 쪽이고 민주당은 공화당이 지지 배경이 되는 그 군수산업 이런 쪽에 국방 관련 지출을 줄이자 이런 부분들이 부딪히는데 여기서 타협이 안 나오면은 이제 법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협상이 안 나오면은 이 법이 시행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6,070억 달러 정도의 재정 적자가 줄어든다면은 이런 얘기죠. 이 아래쪽에 하단 보시면은
익숙하신 그 GDP 구성 공식입니다. 즉 소비와 기업들의 투자와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 이 부분인데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만큼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정부 지출이 줄어든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 성장률이 줄어들거나 정체되거나 심할 경우 마이너스가 간다. 이 부분이 이제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의 핵심 사안인데요. 그걸 떠나서 이것까지도 이제 보고 넘어가시죠. 이때 빌 클린턴 대통령 두 번 이렇게 두 번에 걸친 8년 동안에 하는 중에 두 번째 임기 때는 이 미국의 재정 수지가 흑자로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지 부시 이 아들 부시가 또 집권하면서 또 이렇게 전쟁이 펼쳐지고 하는 가운데 재정 적자는 이렇게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만큼 미국의 정부 부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렸다 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또 지금 현재 작년에 정액된 미국 정부의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해줘야 되는 국가부채 상한선이 16조 3,940억 달러인데 이미 지난 주말에 16조 3천억 달러로 훌쩍 넘었다 하는 얘기죠. 네. 자,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공화당 쪽에 의사를 많이 수용해 줄 테니까 의회에서 저 국가부채 저 부분 좀 이렇게 풀어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것 또한 위험한 얘기죠. 뭐 무한정 빚을 갖다가 키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달라 하는 얘기인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서서히 월가나 미국의 주력 언론들의 그 논조는 재정 절벽 좀 과장됐다. 특히 뭐 CNBC를 비롯한 미국의 몇 군데 언론에서 과장되게 여기에 대한 공포를 키웠다 하는 부분이고 막상 현실화되더라도 그렇게 뭐 힘들 거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유럽 당장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그리스를 갖다가 자 일단은 드라기 총재의 그 OMT가 생각보다 효력적이네요. 아직까지 OMT가 작동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유럽의 국채 시장을 안정시켰고 네. 그다음에 뭐 많은 민간 투자자들이 원금 대비 뭐 절반 이하의 그 헐값으로 샀던 국채다 보니까 지금 무슨 이렇게 그리스 정부가 원금 대비 한 30% 정도의 가격만으로도 그 국채를 바이백 다시 사서 부채를 갖다 떨어나가는 이런 과정. 그렇다면은 이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처음에 그리스 국채를 발행했을 때 처음 샀던 사람들과 그 그리스가 액면가 대비 한 20, 30% 정도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 여기서 많은 어떤 손실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투자자들 사이에 시장에서 조금씩 그 손실이 분담되면서 녹아들었다 하는 얘기고 이제 지금 최종적으로 들고 있는 이 부분에서 뭐 원금 대비 뭐 60, 70%의 어떤 원금 탕감이라고 하지만 당장의 어떤 타격은 없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벌써 그리스 문제가 또 은근히 해결되어지고 그리스도 뭐 유럽 지도를 가져왔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만 지정학적으로 유럽이 포기하기 힘든 지역 이렇게 해결돼 가는 느낌입니다. 네, 결국은 뭐 파국으로까지는 하지 않는 그런 거죠. 상황인데 네. 이제 주춤거리는 게 어제 또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 순간에 초반에 좋았던 뉴욕 증시가 주춤했죠. 그런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연초 대비 벌써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한 14%. 요즘 상황에 지수만 따라와서면 14%라는 얘기인데 이런 수익률이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본다면은 시장이 많은 어떤 걱정거리와 또 이렇게 희망적인 요인들 가운데에 좀 심하게 달려왔다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진짜 더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거기서 또 하나 더 한 발 더 나가자면 그럼 우리 증시는 왜 이러냐 하는 것이죠. 미국이 그렇게 14% 가까이 가고 유럽도 저 형편없던 저 유럽도 국가별로 보면은 10%, 20%대 지수 상승률인데 우리는 여전히 3%대다, 4%대다 이런 얘기는 좀 우리 국내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재정 절벽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해주셨고요. 또 유럽 얘기까지 건너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뭐, 2주에 오시니까 또 연말이나 내년 양세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뭐, 간략하게 못하신 말씀 있으면 마무리만 해주고 가세요. 네. 우리 코스피 1950의 무거움이 참 상당하네요. 네. 지난 여름 이후 계속 어떤 오르내림의 분수령이었는데 지금도 1950이고 코스닥도 500 공방 여전한 것 같고요. 당국의 환율 개입은 일단은 현재까지는 통하는 것 같습니다. 뭐 1080원을 막아서서 1084원, 100엔당 1300원이 깨질 무렵이었습니다만 오늘 엔원 환율 현재 뭐 한 1018원 정도, 1318원 정도라면은 그런 측면. 그래서 연말 뭐 어떤 큰 어떤 화려한 랠리, 어떤 파국보다는 오히려 내년을 준비하는데 단 하나
이 재정 절벽에서의 어떤 미국 정치권의 합의를 갖다 이끌어내기 위해서 순간적인 어떤 뉴욕 증시에 어떤 좀 쇼크는 가능하다 하는 부분은 요즘 이렇게 회자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NH 농협선물 이진우 센터장님 말씀 나눴습니다. 저희가 뭐 끝 코너다 보니까 시간이 제약돼 있어가지고 네. 더 말씀. 2주에 오시면 대선 전날이에요. 그때 좀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